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김혜영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벤트를 보냈습니다. 먼저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10월 인하했던 효과가 과연 시장에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고 가자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오늘 옵션 만기도 무난하게 보냈습니다. 이 6년 내 11월 옵션 만기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징크스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다소 그 징크스 깼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하락 흐름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변동성은 그리 크지 않았는데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코스피입니다. 외인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됐음에도 기관 쪽에서 대량 매도 흐름 나오면서 6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시간이 참 빠릅니다. 11월 둘째 주 금요일장을 내일 또 앞두고 있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마지막까지 전략 저희와 함께 잘 챙겨보시고요. 또 수익 내실 만한 종목도 오늘 챙겨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막상막하 투맨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삼성 SDS가 상장합니다. 공모가가요,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네요. 목표 주가가 41만 원으로 책정됐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내일 삼성 SDS와 관련된 부분들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 드려야 할 텐데요.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요, 중단기 이평선 박스기법을 대공개해 주시는 최영동 멘토 함께 하시고요. 자, 이어서요, 정확한 매매 타이밍 전달을 고수시죠. 나이센터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영동 멘토와 나이센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시장 상황 분석부터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무사히 보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은 뭐 오늘 다행스럽게도 이제 옵션 만기를 들어서서 일단은 뭐 매도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이다. 출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었는데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흐름들은 일단은 뭐 매수가 좀 들어왔던 부분들 체킹이 좀 되고 있고요.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관 쪽에 대한 매도 흐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지 않나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 지간에 기관 쪽에 대한 흐름들은 단기적인 매도세, 단기적인 이제 트레이딩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매수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하반기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좀 준비 과정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중국 쪽의 포지션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중국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경제 지표를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전월치뿐만 아니고 컨센 자체를 다 하향하는 그런 이제 경제 지표를 좀 보여줬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적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유럽과 더불어서 뭐 세계경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을 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을 과연 유럽과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도 과연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디펜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여부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들은 상당히 좀 적었다라는 부분들일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오전 시작하자마자 일단은 뭐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금통위가 그동안 시장의 예상은 일단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일단 염두에 뒀었는데 그러한 부분들 뒤로 하고 일단은 뭐 동결적으로 갔던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로서는 조금 이제 화답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뭐 수급 현황들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쪽에, 그러니까 금리 동결 쪽에 좀 배팅을 좀 한 것 같아요. 만약에 금리 인하가 진행했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러니까 환차익 부분에서 아무래도 손실을 입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일단은 뭐 뒤로 넘겼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좀 가담할 수 있는 좀 동력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뭐 변동성이 죽었다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로 완연하게 지금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화답할 수 있는 구간들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제자 있었던 조선업종, 화학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들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장기 입형 자체가 윗방에 지금 아직도 위치해 있는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은 좀 살아있다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제 다음 주를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내일자 같은 경우는 소폭에 대한 변동성은 조금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연 내일자의 SDS 상장함과 동시에 대형주와 아니면 낙폭 과대주와 추세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이제 공방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와 더불어서 코스닥과 코스피 증시 쪽에서의 뭐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공방이 좀 일어날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확정적으로 보여졌을 때 다음 주 포지션을 좀 잡아나가실 수 있는 좀 굉장히 좀 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는요, 이 종목의 매매 패턴 흐름 잡기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서 기관이 수급적으로 좀 도와줘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오늘 기관이 좀 많이 팔았거든요. 코스피 1960선도 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은 뭐 중소형주들이 좀 대형주에 비해서 좀 양호한 흐름이었고요. 좀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지금 오늘 상승 종목이 코스피에서 436종목 정도 상승을 했고 하락 종목이 360개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 상승 종목이 더 많은데 지수는 더 빠졌죠. 특히 이제 보시면 코스피 종합지수는 0.34%가 빠진 반면에 코스피 100 지수는 0.52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는 0.46%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하락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지수는 이제 반등을 해서 0.2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 옵션 만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를 좀 누르는데 아무래도 좀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걸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 옵션 만기 때 이제 투자자별 만기 손익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오늘 250.05에 좀 마감을 했는데 이 자리가 왔을 때 개인들이 가장 손실을 많이 구간이 보는 자리였어요. 오늘 지수가 만약에 반등을 줘서 한때 251포인트 넘게도 올랐었습니다. 근데 막판에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쪽, 외국인은 그나마 선물해서 매도를 하고 기관은 코스피를 매도를 했죠.
그래서 오늘 마감 때 나온 이 손실폭이 대략 한 5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또 옵션 쪽에서 항상 이렇게 옵션 쪽에서 깨지는 날은 만기 때 좀 많이 깨져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옵션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돈이 좀 많으신가 봐요. 계속 이렇게 옵션 쪽으로 달려드시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안정적인 주식 쪽 위주로 하시거나 선물 쪽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옵션으로 돈 벌었다는 건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이런 옵션 자산보다는 좀 안정적인 자산, 그나마 좀 안정적인 거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자, 요 다음 화면 좀 보실 텐데 오늘 하락한 종목들 볼게요. 하락폭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 현대미포조선이나 하나케미칼, 어제 하나케미칼에 하한가 들어갔는데 오늘 장중에 8%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밀렸어요.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 삼성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하락폭이 있었는데 내일 삼성 SDX 관련해서 아마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내일장을 한번 더 예상을 해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신규 수상 건수가 이제 나오는데 이 발표에 따라서 아마 좀 시장이 좀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대로만 좀 유지가 된다면은 아마 내일장도 아마 상승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내일 한 가지 있는 이벤트가 바로 삼성 SDS 상장입니다. 평균 이 공모가 가격이 41만 원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 내일 어떤 부분들 함께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삼성 SDS 관련해서 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좀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삼성 관련, 이게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냐에 따라서 삼성 관련주, 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최근에 이 삼성 ST 관련해서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 다 지주 회사격이기 때문에 서로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나 큰 허황된 문제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과연 내일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상황 분석과 내일장 전략 챙겨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토크 배틀이죠. 오늘은 어떤 이슈가 선정됐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는 28일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개막하는 미국의 쇼핑 시즌을 맞아 국내 증시에서도 수혜주 찾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1월 28일 금요일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합니다. 일단 연말 쇼핑 시즌을 맞는 분위기는 밝습니다. 전미소매업협회는 2014년 연말 소비 시즌 동안 소비업체 매출을 전년 대비 4.1% 증가한 6,169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따라서 국내에서도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수혜주로 꼽히는 것은 바로 IT주들입니다. 가전제품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IT주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쇼핑 시즌 수혜주 외에도 해외 직구 트렌드에 따른 수혜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 결제 및 물품 배송과 관련된 금융과 운송업종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성큼 다가온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과연 국내 증시 속 수혜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쇼핑 시즌의 불패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와 관련된 본격 토크 배틀이 시작됩니다. 연말을 맞은 미국의 쇼핑 시즌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수혜주를 좀 찾아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 이슈 토크 배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영동 멘토님과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어떤 수혜주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IT 관련된 종목군들을 일단은 좀 담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휴대폰 부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기존,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거의 뭐 기하급수적으로 좀 빠졌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최근 들어서든 일단은 뭐 다중바닥 패턴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파트론이라든지 KH바텍, 이오테크닉스, 뭐 자화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 수준은 바닥권에 좀 탈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가전제품에 대한 판매 흐름들이 상당히 좀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뭐 휴대폰 부품주들, IT 장비주들, IT 부품주들 이쪽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보시게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1차적인 대응은 일단은 뭐 그쪽 섹터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나이센터 전문가님께서는 왜 가전제품도 품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휴대전화도 있을 수 있고요. 뭐 TV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쪽 소매가 좀 가장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이제 선물을 할 때 가장
받았을 때 기분 좋은 거를 많이 팔겠죠. 아무래도 좀 IT 쪽 태블릿 PC 같은 이런 스마트폰 기기나 스마트 TV 이런 쪽에 좀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예전에는 이제 의류 관련주들 좀 많이 갔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판매하는 의류 중에서는 뭐 중국 관련주도 좀 많이 엮이긴 하는데 이런 종목들 위주로 아마 선물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위주로 IT 쪽이나 의류 관련주 쪽이 아마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서 최근에 이제 해외 직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바로 매장 가서 사는 것보다 해외 인터넷을 통해서 좀 배송 기간은 좀 길지만 그래도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저는 전자결제 관련주도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결제할 때 우리나라 뭐 카드 결제도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직구를 했었을 때는 인터넷 결제, 전자결제를 통해서만 해외에서 직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주가 될 수가 있는 거는 전자결제 관련주, 특히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종목들은 이 해외 직구에 좀 특화되어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좀 유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NH엔터에서 좀 인수가 좀 나왔기 때문에 흐름이 한번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고 올라온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이런 종목들 좀 다른 관점으로 좀 시장 관점을 보시면은 꼭 그 물건 파는 업체가 아닌 이 결제를 통해서 좀 다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 아니면은 뭐 사이트 같은 뭐 인터파크라든지 이런 그 쇼핑몰 사이트도 충분히 요즘 해외 직구를 해놓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들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전자결제주 꼽아주시면서 한국사이버결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차트 흐름도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한국사이버결제 차트 한번 보실 텐데요. 네. 최근에 그 10,000원대에서 급등을 했어요. 한 25,000원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이건 이제 인수권 때문에 뭐 회사의 매출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인수설 때문에 올라온 거고, 최근에 이제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줬죠. 박스권 모습을 좀 보여준 거는 이제는 이제 이 상승폭에 대한 매도 물량들을 매도할 사람들은 매도했고 더 길게 볼 사람들은 이제 남아있는 이렇게 흐름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는 상단 흐름만 나와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박스권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라리 매매는 좀 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박스 하단으로 밀려 내려가면은 당분간 또 저항대, 이 구름대 저항대에 들어오기 때문에 차라리 좀 지지받고 올라왔을 때 25,000원 정도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25,000원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지금 당장 뭐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그 매출이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대감만으로 오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면이 있어야 되고, 12월이 지나서 하반기가 12월이 지나고 나서 4분기 이후에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위에 올라와서 돌파하는 시점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지, 지금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감만으로 돌아가시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전자결제주 외에도 현 시점에서 좀 들어가 볼 만한 종목군이 혹시 있을까요? 뭐 IT 관련주들은 많이 알려져 있고 좀 피해야 할 종목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해외 직구 사이트가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유통주라든지 뭐 대형 뭐 롯데마트, 롯데하이마트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백화점 관련주라든지 홈쇼핑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이 좀 감소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피해 주셔야 될 종목군으로 보여지고,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가전제품주, 특히 IT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신제품이 나와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애플에서는 새로운 제품들이 나온 반면에 삼성에서 나온 제품들은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렇게 강한 임팩트를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12월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맞춰서 아마 신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고, 특히 이제 TV 관련돼서는 스마트 TV가 좀 많이 나옵니다. 구글에서도 나오고, 애플에서도 나오고, 삼성에서도 나오고, LG에서도 다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의 그 베스트셀러가 좀 나와준다면 거기에 관련된 기업을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삼성 쪽보다는 최근에는 애플에 대한 관련주들이 좀 흐름이 좋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련주지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도 대형 섹터 중에서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 전통적으로 IT 쪽 흐름을 짚기 마련인데요. 앞서서 전자결제주를 좀 짚어주셨는데 다른 업종 내로 저희가 좀 찾아볼까 합니다. 뭐 택배나 제지 쪽도 있을 것 같은데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뭐 대한통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해외 쪽에 대한 직구에 대한 물량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해상 운송 쪽으로도 관심을 좀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저희가 예.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볼 수 예,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한진해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시게 되면 오늘자 마이너스 3.62 정도 하락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일정 수준 바닥권에서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5일선이 200의 이평선에 닿으면서 차익성 매물들이 좀 나오긴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소비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서 단순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해외 직구에 대한 뭐 시즌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유가까지 좀 같이 곁들여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상승폭에 대한 움직임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고요. 뭐 작은 종목 쪽 보시게 되면 흥황해운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보셔도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쪽에 대한 이제 육상 운송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게 되면은 네. CJ 대한통운 정도 볼 수가 있겠죠.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CJ 대한통운이 우리나라 택배업에서 이제 거의 뭐 탑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물동량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시즌적인 부분들로 통해 가지고 뭐 물량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많아진다고 하게 되면은 뭐 5일선이 20일선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시 한번 뭐 캔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워낙 또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에 대한 상승 부분들까지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될 수 있는 뭐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내수주 중에서는요, 의료주들이 한동안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쇼핑 시즌과 관련해서 의료주들 재차 이런 상승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19% 오늘 하락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최근에 10월 24일 7만 원대의 가격대를 찍어내주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꾸준하게 지금 차익성 매물들을 좀 막고 있는 상황들인데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밸류에 대한 움직임들은 거의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중국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유럽 쪽, 미국 쪽에 대한 의료 소비에 대한 움직임들로 인해서 단발성으로는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일단은 뭐 21선 자체가 좀 꺾여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뭐 높은 상승률에 대한 움직임들은 뭐 일단은 연말에는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세기 자체가 그 주가가 올라가고자 하는 강세에 대한 움직임들이 한풀 좀 꺾이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상승폭을 좀 더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T와 IT 부품 쪽에 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나이스헌터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애플 관련된 IT 쪽을 좀 보자라고 하셨어요. 최영동 멘토님께서는 이 부품주 쪽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한다면 어떤 종목들 챙겨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삼성 과거에는 뭐 작년도 겨울 시즌 때 같았으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갤럭시 모델에 대한 이제 점유율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는 시기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일단은 뭐 보급형이라든지 고급형에 대한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타이트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아마 최근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중국 휴대폰 제조사들에 대한 부품주들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국내 제조사에 얽혀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오히려 중국 제조사와 뭐 많은 이제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좀 핫하지 않나 생각이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홈 같은 경우는 뭐 10% 이상씩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뭐 이노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중국과 연결을 해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1차적으로는 휴대폰 부품주에서는 좀 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중국과 관련된 부품주들 벌써 좀 올라간 종목들이 사실 네, 많거든요. 지금 좀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을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뭐 단순하게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연말 소비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혹시 국한돼서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수준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아직까지 가능성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도 앞두고 있고요. 또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서 다양한 호재들이 우리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 지수 상승은 당연히 점쳐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참 어려운 질문이시. 죄송합니다. 네. 참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으세요. 일단은 국내를 뭐 단순하게 이제 시즌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내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을 참 예측하기 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뭐 환율에 대한 부분들 일단은 뭐 엔화와 우리나라 환율에 대한 속도 자체가 상당히 지금 동조화되면서 올라가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일단은 뭐 경기 민감들이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한 축을 담당했었던 이제 음식료 정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원가율 자체에 대한 훼손이 일어나면서 좀 빠진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뭐 완연한 상승세에 대한 가능성들은 열어둘 수는 있겠지만 뭐 급격하게 하락했던 부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은 아직까지는 좀 반쪽짜리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환율 얘기해 주셨는데요. 환율과 관련돼서 수출주들, 경기 민감주들 흐름이 점차 좋아지고 있고요. 또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과 맞서서 함께 맞물려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연말 국내 지수 어떻게 보세요? 정확히 뭐 지수를 찝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네. 그래도 상승 쪽으로 방향을 좀 점치고 계세요? 저도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고요. 우선은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해외 시장 상승률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조했어요. 아무래도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좀 그 해외 좀 변수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받아들인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환율 자체가 좀 많이 올랐는데 예전에는 이제 코스피 차트랑 환율 차트랑 제가 많이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가 좀 빠지고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면 코스피 차트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시장을 빠져나갈 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악재에 의해서 안 좋은 모습이 나왔을 때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일본 쪽에서 경기 부양을 통해서 엔화의 악세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같이 좀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달러화 강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또 유럽 쪽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하게 돼서 유럽에서 또 돈을 풀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는 강세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원화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그나마 좀 시장에서는 수출주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지수는 좀 반등을 좀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직 뭐 2000선까지는 오지 못했지만 조금씩 지수는 반등을 해서 경기 민감주들 올라올 것이라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뭐 유가 이런 게 좀 많이 낮아졌는데 이렇게 유가가 낮을 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유가가 언제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이 경기도 언제까지 죽어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이제는 올라올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연말엔 충분히 2000선 이상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두 분 모두 연말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수혜주 찾기에 나섰었는데요. IT 부품, 전자결제, 제지, 택배 다양한 부분이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두 멘토님께 이 종목이 가장 수익률, 이 섹터가 가장 좋을 것이다. 한 섹터씩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섹터 찝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또 지수 맞히기도 상당히 어렵지만 섹터 맞히기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앞서서도 이제 중국 휴대폰 쪽에 대해서 얘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해드렸는데요. 그쪽에 대한 흐름들이 아무래도 좀 가장 조금 제가 보기에도 확률이 가장 높은 섹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중국 관련 부품주들 확률이 가장 높지 않겠느냐라고 해주셨고요. 자, 그럼 나이센터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쪽 체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중소형주, 대형주 쪽 수익률만 따졌을 때는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찝어야지 수익률이 좀 괜찮을 건데 저는 이제 IT 부품주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저는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는 좀 게임주라든지 휴대폰 게임주들 휴대폰을 많이 선물하게 되면서 아마 휴대폰 관련 소프트웨어 종목들이나 네이버 같은 종목들 라인 이렇게 관련해서 다음 카카오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종목들 군들도 아마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참신한 의견이네요. 모바일 게임주도 어느 정도 수익률 게임에서 승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의견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요, 연말을 앞두고 미국 본격적인 쇼핑 시즌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내 증시에서 어떤 수혜주들을 담아봐야 할까였는데요. 먼저 최영동 멘토께서는 모멘텀의 지속 여부가 관건이다라고 하시면서 중국 관련 IT 부품 섹터를 눈여겨보자라고 하셨고요. 이어서 나이센터 전문가님께서는 IT 소비 관련주 관심과 대형 유통업체는 주의하자. 또 다른 모바일 게임주 관련 종목들도 챙겨보자라는 말씀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오늘의 출연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동 멘토의 포트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현대백화점 한 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1.54%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1.9%의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번에는 나이센터 전문가 포트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하이트 진로 종목 시세 탄력 둔화로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장 시초가인 25,700원에 1.5% 약손실 보시면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성 전문가의 대성창투가 17%의 수익률입니다. 2위로 우뚝 올라섰고요. 반면 어제 2위였던 정재현 멘토는 한 단계 떨어졌네요. 바이넥스가 14.1%, 이어서 4위와 5위에는 조민규 멘토님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네페스가 11%, 광동제약이 8.9% 수익률 보이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역시나 정재훈 멘토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전산업 꾸준히 수익률 내고 있네요. 38%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 확인하겠습니다. 1위에는 조민규 멘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29.5%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정재훈 멘토입니다. 42%. 이건희 멘토가 3위입니다. 바짝 뒤쫓고 있네요. 25.8%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예의 전당입니다.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100% 확정 수익률로 명예의 전당 오늘도 빛내고 있네요. 포트에 담긴 종목 수익률 확인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 종목에 관한 AS 전략 챙겨봐야 할 텐데요. 멘토님, 먼저 어떤 종목부터 저희가 확인해 볼까요? 예, 일단은 뭐 한국전력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끌고 왔던 가격대가 상당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민감주가 좀 반등세가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을 견제를 했었던 내수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일단은 뭐 1차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크게 어제자의 4%대 하락세가 좀 나오면서 제가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추천드렸던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손절 라인 자체를 굉장히 짧게 드리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시청자분들께서 현재 지금 변동성이 수반되는 구간에서 어떻게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제 짧은 손절 라인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손절 라인 자체를 좀 될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러프하게 좀 드릴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추천주부터 제가 뭐 그렇게 대응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손절 라인 자체를 벗어났기 때문에 손절로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연말 들어서의 배당 전략들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자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수급에 대한 움직임들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양봉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을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손절로서 대응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제가 2차적인 손절 라인을 다시 한번 정해드린다 라고 하게 되면은요, 직전 고점이겠죠? 44,000원대를 훼손하게 되면은 그때 매도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진테크도 좀 볼까 하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8% 정도 손실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은 뭐 유진테크 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마이너스 네. 3.25%로 좀 하락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아마 대박 플러스를 통해 가지고 뭐 이 시간 전에 하는 프로죠. 예,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추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추세 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21선 이탈하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바닥권에서 진행이 됐었던 추세적인 움직임들에 대해서 하향 이탈을 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급속도로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일단은 뭐 이번 부분들은 바닥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 반도체 쪽에 대한 움직임들, 일단은 뭐 투자 설비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유진테크가 가지고 있는 장비주들에 대한 수혜는 아직까지 뭐 크게 바뀐 건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급락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직전 저점 자체를 훼손시키게 되면은 일단 손절로서 대응을 하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차후에라도 다시 한번 매매 타이밍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수로서 대응해가지고 꼭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남은 종목도 다 챙겨볼 텐데요. 현대백화점, 현재는 수익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현대백화점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일단은 바닥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연말 시즌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슈 관련해가지고 해외 직구 얘기해드릴 때 우리나라 국내 유통주들에 대한 이제 피해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제가 목표가 자체를 굉장히 좀 짧게 드렸습니다. 14만 원대까지 좀 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한 뭐 그러니까 기존의 현대백화점 자체가 워낙 좀 실적도 안 좋았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영업적인 부분들 측면에서도 롯데월드 개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됐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낙폭 과대에 대한 움직임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대한 출점까지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 기술적인 반등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드디어 이제 5일선을 올라섰고요. 21선 자체가 일단은 뭐 부담감으로 작용이 되고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연말 소비 시즌, 뭐 해외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내 소비도 일단은 뭐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할 수 있는 14만 원대까지의 상승 흐름들까지는 뭐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 일단은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TV까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할게요. 예, 아프리카 TV는 좀 아쉬운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아마 이따가 조금 더 신기한 경험을 좀 하실 텐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요. 네. 조금 이제 저희 방송을 좀 끝까지 시청을 하시게 되면은 저보다 더 잘 설명해 주실 분들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종목은 너무 좋은 종목이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에 관련해서는요, 향후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나이센터 전문가와 함께 AS 전략 챙겨봐야죠. 예림당 수익이 좋네, 예림당이 7.6% 수익 보고 매도하셨습니다. 수익률이 그래도 양호한 편이었어요? 네, 예림당 들어간 이유가 도서 정가제에 대한 수혜를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뭐 엔화 약세에 따른 일본 여행객 증가 이런 이슈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추천드리자마자 바로 뭐 이틀인가 3일 만에 바로 그냥 수익권 찍었는데 더 뭐 볼 수도 있었지만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윗꼬리를 달고 한 며칠 동안 6,500원 선을 넘지는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수익권은 여기서 챙겨주시고 더 갈 분들은 한 절반 정도만 이제 들고 가시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추세도 살아있고요. 뭐 모멘텀도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들은 좀 더 들고 가보셔도 좋다. 아니면 뭐 성격 급하신 분들은 뭐 다른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 갈아타셔도 되고 어쨌든 적지 않은 수익률이었고 기간도 짧은 반면에 좀 적지 않은 수익률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서 매도 처리를 할 텐데 어쨌든 좀 더 길게 보셔도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이트 진로입니다. 하이트 진로가 어제장에 좀 많이 빠졌어요. 어제장에 잘 가다가 좀 조정을 받고 오늘 좀 반등을 줬는데 우선 위험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오늘장 시초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손실은 좀 적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경기 방어주 쪽보다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종목을 갈아타야 될 시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위험한 시기는 저희 좀 지나갔다라고 봐서 우선은 좀 공격적인 포트를 좀 짜기 위해서 이제 하이트 진로는 그동안 좀 손실이 있었긴 했지만 약간 손실이었겠지만 이것도 손실은 손실이죠. 어쨌든 저번 손실로 다른 포트로 갈아타기 위해서 우선은 매도 처리를 했고요. 다음 종목은 농어바이오입니다. 농어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공격적인 포트를 담기 위해서는 이 종목도 이제 어느 정도는 손실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세도 약간 무너지고 저점에서 이제 더 빠지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아직 손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오게 된다면은 그때 이제 매도 처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사 내용 자체는 좋지만 지금 시장 상황과 맞지 않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또 굳이 포트에 또 담아둘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좀 탄력성 있고 경기 민감주들 잘 가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담아봐도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종목은 좀 매수가까지 오면은 이제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매도 처리하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AS 전략 챙겨봤습니다. 꼼꼼히 챙기셔서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분의 종목 추천 히든카드 확인하는 시간이죠.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최영동 멘토께서는 Y솔 갖고 오셨습니다.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연말 IT 소비 시즌에 돌입한 만큼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나이센터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아프리카 TV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일본 아프리카 TV 결제 시스템 도입 부분 그리고 신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부분들 짚어주셨네요. 두 분의 히든카드 종목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봤습니다. Y솔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앞서 저희 연말 소비 시즌과 네, 관련된 맞습니다. 종목 갖고 나오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서도 이제 중국과 관련된 얘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Y솔 같은 경우는 아마도 좀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주파수 소우 필터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전파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기능들을 통화하죠.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와이파이 기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블루투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한 주파수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전파들을 잘 가려가지고 각각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 전파를 좀 거스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 소우 필터라고 상당히 좀 기술력이 좀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삼성전자 쪽에 한 70% 정도의 납품을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일단은 뭐 중국 포지션 쪽에
좀 잡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그동안에 많이 빠졌어요. 와이소 같은 경우는 6,240원 정도 현재 6,240원의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작년 올해 이제 여름이겠죠. 올해 14,000원대 고점 형성을 한 이후에 거의 뭐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휴대폰 주들과의 흐름하고 거의 뭐 동조화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쪽 제조업과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연말 IT 소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 부분 IT 쪽, 그러니까 휴대폰, 뭐 태블릿, 뭐 이쪽으로 뭐 쏠려버린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자체를 굉장히 많이 메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가장 핵심적인 상황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쪽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중국 제조업체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말 쪽에 대한 움직임들, 연말 IT, 소비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고민을 좀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대로 시장에서 가장 좀 핫하게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천 포인트가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뭐 상승 구조도 좀 있고요. 저가 메리트도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차트와 함께 수급 현황도 좀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들은 먼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6,000원대에서 일단은 뭐 하방을 견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동안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뭐 외인이라든지 기관 쪽에 들어와가지고 매매를 하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뭐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시장에 불거진다고 하게 되면은 저가 매수세가 분명히 외인과 투신 쪽 아니면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A급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자,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추세전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일단은 14,000을 기점으로 해서 6월달에 고점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차후에 뭐 대다수의 휴대폰 부품들이 일단은 1차적인 박스권을 그려줬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2차적인 하락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같은 경우도 일단은 하락해가 진행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 5일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와이솔 같은 경우는 다른 휴대폰 부품들이죠. 이노칩이라든지 아니면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중국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끊임없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만큼은 좀 소외됐었거든요. 사실은 이 종목도 사실은 중국 쪽과 관련해가지고 중국 쪽에 대한 거래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의 매력도가 시장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서 저는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세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소멸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5일선과 21선에서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캔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물론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저항 라인이 형성이 되고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모멘텀들이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솔 후발주자로 충분히 매력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까지 챙겨봤고요. 이어서 나이스너더 전문가님 아프리카 TV를 갖고 오셨어요. 지난주였죠. 네. 최영동 멘토님이 아프리카 TV 갖고 오셨는데 나도 그 종목 봤었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영동 멘토님 한 1% 정도 손실 보셨는데 네.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왔고요. 저한테는 또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냅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아프리카 TV라고 하시면 이제 젊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프리카 TV를 아실 텐데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아프리카 TV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TV 홈쇼핑 같은 이런 걸로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인터넷 방송국입니다. 이건 약간 좀 개념이 다른데 누구나 쉽게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방송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회사가 뭘로 먹고 사느냐 그게 좀 중요하겠죠. 우선 화면을 보시면서 사이트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이 회사의 사이트가 나와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이제 방송국이에요. 화면 칸칸마다 나와 있는 게 사람들이 이제 개인들이 방송을 하는 모습인데 요거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이 사람이 나와서 방송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TV 방송과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방송하는 사람과 방송을 보는 사람이 상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요. 채팅을 통해서 채팅 내용을 듣고 그 사람이 내용 콘텐츠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상방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이 주된 수입원이 되는 게 이제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방송하는 사람들에게 기분이 좋거나 뭐 도움이 되거나 내가 즐거움을 얻었다 했었을 땐 상호적으로 그냥 바로 선물을 줄 수 있는데 이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아이템을 줍니다. 이거를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은 받아서 환전을 해서
뭐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이때 이제 환전 수수료가 아프리카 TV의 이제 주된 수입처가 될 수 있고요. 이에 따른 또 광고, 이 배너창 광고도 있고요. 또 다른 인터넷 게임, 모바일 게임도 지금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한 70% 정도가 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서 매출 창출이 되고 있고 30%가 모바일 게임으로 인한 매출 창출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얼만큼 돈이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이 시청자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결제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 몇 명, 전체 100%에서 한 20% 정도만 이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 방송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주는데 이 20%의 사람이 어마어마한 매출을 창출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월에 몇 천만 원씩 돈을 법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가 아프리카 TV는 어마어마하게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들 휴대폰 보시면은 대부분 다 아프리카 TV가 깔려 있습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원하는 방송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방송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내가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을 좋아하는 방송을 들어가면 되고, 내가 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주식 방송을 원하면 주식 방송에 들어가면 되고요. 자기에게 잘 맞는, 일반적으로 그 TV에서는 제공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이 아프리카 TV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수많은 방송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특별하게 좀 돈을 많이 쓰이는 UV라고 하는데 유니크 비지터라고 하는데 요 사람들의 그 숫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 대한 매출까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업자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유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방송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라든지 일본 다른 매체들까지 진출을 해서 영역을 확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광고 효과까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점점 휴대폰을 많이 쓰고 태블릿을 많이 쓰고 PC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른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는 뭐 아프리카 TV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번에 코스닥 급락이 나왔을 때도 굳건하게 버텼던 종목인 거 보면은 내년까지도 충분히 끌고 가셔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가지고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주가와 이 외국인들과의 차이를 좀 보시면은 주가가 올라갈수록 외인들이 더 사요. 비싸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워낙 종목이 좋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사들입니다. 이번에 코스닥이 급락 나왔을 때도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왔었던 종목이 아프리카 TV고요. 주가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마지막으로 매수가랑 다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12월부터 급등이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좋진 않았어요.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크게 인터넷으로만 방송을 했을 때는 좋지 않았다가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증함에 따라서 매출도 따라서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작년 12월부터 올해까지 3배가 넘게 뛰었지만 조정은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평선도 수렴해 있고요. 오늘도 3.78% 정도 올라가면서 이제 전고점 34,000원 부분까지 상승을 한다면은 최소 저는 4만원 이상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좀 목표가를 좀 짧게 드린 거는 종목들은 많고 저는 소개시켜 드린 걸로만 우선은 만족을 좀 드리니까 목표가는 우선 매수가는 31,500원 잡아 드리고요.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좀 밀릴 수는 있어요. 근데 밀려도 다시 밑에서 더 재면서 하신다면 내년에는 분명히 4만원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추천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두 분의 종목 들어봤고요. 서로에 관한 궁금증 또 해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TV부터 시작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최영동 멘토님한테는 약간 자식 같은 종목이라서 단점을 좀 찝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다가 한편으로는 추천 종목이었기 때문에 약점이나 단점 가장 잘 아실 것 같거든요. 우려되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방송을 통해서 자식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프리카 TV는 뭐 앞서서 이제 뭐 냅다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거는 조금 표현이 좀 과하신 것 같고 좋은 종목을 저와 같이 잘 발굴해 주셔가지고 일단은 뭐 다시 한번 또 저를 뭐 제가 추천을 안 드려도 다시 한번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좀 다만 좀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도 말씀드렸고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좀 보면서 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일단은 그러니까 제2의 아프리카 TV라는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위협적인 요소들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만 이게 온라인 생태계라는 부분들이 뭐 과거에도 그랬듯이 뭐 사실은 뭐 과거에는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탑
이제 뭐 검색 엔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뭐 물량 공수로 인해서 네이버로 확 바뀌는 흐름들이 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제2의 아프리카 TV가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리스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아프리카 TV에서 유튜버 제휴를 했습니다. 작년에 제휴를 해서 이 아프리카 그 방송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방송을 다시 보기도 가능하지만 자기가 보고 싶은 편은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독성이 엄청나요. 그래서 내가 뭐 먹는 방송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 VJ의 방송을 유튜브에 검색하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지 않아요. 이미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경제적인 해자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차라리 아프리카 TV를 인수했으면 인수했지 이 새로운 컨텐츠를 새로 만들어서 가입자를 유입시키기 위한 비용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만큼 아프리카 TV의 이 경제적인 해자는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시장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주가를 보시더라도 충분히 증명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다음에서도 이런 비슷한 플랫폼을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TV에 있는 방송하시는 분들이 일부 넘어갔다가 시청자가 없으니까 다시 아프리카 TV로 넘어와요. 이거면 뭐 방송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정도로 너무나 오랫동안 이거는 플랫폼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뜬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미 7, 8년 전부터는 서비스가 되고 있었어요. 그때는 인터넷 방송으로만 했었고 사용자 수가 얼마 안 됐지만 이 모바일 쪽으로 태블릿 PC나 유튜브까지 다 검색이 되면서 사용자 수가 급증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전혀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도 우려 섞인 면에서 말씀해 주신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점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좀 더 많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유쾌하게 해주셨네요. 아프리카 TV에 관한 이런 우려감은 향후 수익률이 확인시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Y솔 저희가 매수가와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Y솔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차트적인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5일선, 20에서 안착되는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21선에서는 매수를 좀 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6,200원 매수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닥권에서의 손바뀜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낙폭이 심화됐던 물량들이 빠르게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했던 부분들에 대한 속도 자체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7,000원대까지의 목표치를 제가 좀 설정을 하고 말씀 좀 드릴 텐데요. 그 상방으로 움직이는 그 과정 동안에 매물대 자체가 굉장히 현저하게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쪽에 대한 소비, 그 연말에 대한 소비 자체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단기적인 매물대는 쉽게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편에 대한 부담감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는 6,20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7,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뭐 제가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짧게 드렸는데 요거는 좀 길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500원 제시해드리면서 이 종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 있는 만큼 손절가 좀 길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종목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최영동 멘토께서는 오늘 Y솔 갖고 오셨습니다. 연말 IT 소비 시즌에 돌입했다라는 수혜 기대되고요. 중국 단말 제조사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짚어주셨네요. 매매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6,200원,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5,500원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이센터 전문가님 종목입니다. 아프리카 TV 갖고 오셨는데요. 일본 아프리카 TV 결제 시스템이 도입됐다라는 부분, 신규 가입자들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추천 포인트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매수가가 31,500원,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8,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나이센터 전문가님, 최영동 멘토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 금요일장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